가진 전 재산이 3억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겐 적은 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 전체를 숫자로 바꾸면 그게 전부였습니다. 젊을 때부터 큰 돈을 만져본 적은 없습니다. 장사를 하며 살았습니다. 새벽에 문 열고 밤에 문 닫는 생활이 몇십 년 이어졌습니다. 비 오는 날도 몸살이 난 날도 명절에도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하루 쉬면 그날 벌 돈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모은 돈이 통장에 조금씩 쌓였습니다. 큰 욕심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 생각 하나만은 분명했습니다. 아들 결혼할 때만큼은 남들만큼은 해주자. 그 목표 하나로 여행도 미뤘고 먹고 싶은 것도 참았고 아내와 둘이 살 집도 늘 나중에로 미뤘습니다.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참으로 기뻤습니다. 이제 제 역할이 끝나는 것 같았고 한숨 돌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신혼집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전세금이 부족하다는 말, 요즘 집값이 너무 올랐다는 말, 맞벌이를 해도 쉽지 않다는 말. 아들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무리 안 하셔도 돼요. 그 말이 오히려 제 마음을 더 흔들었습니다. 부모 마음이 그렇습니다. 자식이 사양할수록 더 해주고 싶어집니다. 그날 집에 와서 아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가 모아둔 돈 있잖아. 아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무슨 말이 나올지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다 줘도 되겠지? 아내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후회 안 하면 난 괜찮아. 그 말에 저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다음 날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거 다 보태줄게. 그게 3억이었습니다. 노후 자금이었고 병원비였고 모를 미래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한 푼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아들 내외는 울었습니다. 고맙다고, 평생 잊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이걸로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이 마련됐고 결혼식이 끝났고 신혼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이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당분간만 같이 사는 건 어떠세요? 처음엔 귀를 의심했습니다. 같이 산다는 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들의 말은 이어졌습니다. 생활비도 아낄 수 있고 대출 부담도 줄고 나중에 아이 생기면 서로 도움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가족인데 같이 살면 좋잖아요. 그 말 앞에서 부모가 할 수 있는 대답은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결국 아들 내외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집에 들어서는 순간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제 돈으로 마련된 집인데도 손님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방 하나를 배정받았습니다. 짐을 풀면서도 마음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다고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조용히 문을 열었고 부엌에 나가도 눈치를 먼저 봤습니다. 커피 한 잔을 마셔도 컵소리가 클까봐 조심했고 냉장고 문을 여는 것도 한 번 더 망설였습니다. 신혼인데 불편하면 안 되지. 그 말이 하루에도 몇 번씩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점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조심이 습관이 됐습니다. 밥상에서도 그랬습니다. 반찬이 부족해 보여도 먼저 젓가락을 들지 않았고 내가 좋아하던 음식은 괜히 눈치 보여서 피했습니다. 많이 먹는 사람처럼 보일까 봐서였습니다. 아들 내외가 늦게 들어오는 날엔 불을 먼저 끄고 기다렸습니다. 괜히 깨어 있으면 부담을 줄까 봐서였습니다. 가끔 아들 내외가 작게 다투는 소리가 들리면 우리는 방 안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존재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가장 마음이 아팠던 건 아내의 변화였습니다. 늘 박던 사람이 점점 말수가 줄어갔습니다. 외출 준비를 하다 말고 거울 앞에서 한숨을 쉬기도 했습니다. 나갔다 오면 집안일 안 했다고 보일까봐.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어느 날
제가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는데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은 이런 뉴스 좀 자제하는 게 좋대요.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거실에 잘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공간이 제 자리가 아니라는 느낌이 확실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상했습니다. 그 집을 살 수 있게 해준 사람이 그 집에서 가장 조심스러운 사람이 됐다는 게 돈을 다 줬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해줬잖아라는 말을 꺼내는 순간 관계가 깨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참고 더 삼켰습니다. 어느 날 밤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너무 눈치 보며 사는 것 같지 않아?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을 준 게 아니라 내 노후를 통째로 맡겨버린 건 아닐까? 부모가 자식을 돕는 것과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전 재산을 주는 순간 선택권은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살 곳도 생활 방식도 말의 위치도. 아들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도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집의 주인이 누구인지, 생활의 중심이 누구인지가 분명해졌을 뿐입니다. 그 집에서 저는 부모라기보다 배려받아야 할 존재가 되었고, 그 배려는 늘 불안정했습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돈의 일부만 줬다면 어땠을까? 내 이름으로 작은 집 하나라도 남겨뒀다면 어땠을까? 도움은 주되 선을 그었다면 어땠을까? 후회는 늘 늦게 옵니다. 그리고 노후의 후회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이 이야기는 자식을 탓하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효를 말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노후를 준비하는 모든 분들에게 한 번쯤은 멈춰서서 생각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가진 걸 언제, 얼마나 어떻게 나눌 것인지, 그리고 끝까지 지켜야 할 건 무엇인지, 돈보다 중요한 건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끝까지 남아있는가, 그 한 가지라는 걸 너무 늦기 전에 말해주고 싶어서입니다. 이제 와서 누굴 탓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아들을 원망하고 싶지도 않고 며느리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 아이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고 자기들 방식대로 가정을 꾸리고 있을 뿐입니다.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선이었습니다. 그때 그 순간 제가 선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 부모라는 이유로 모든 걸 내주는 게 미덕이라고 믿었던 그 생각이 이제 노후를 이렇게 만들 줄은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젊을 때는 부모니까 참아야지라는 말이 그렇게 당연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말은 점점 자기 자신을 지우는 말이 됩니다. 부모도 사람입니다. 부모도 늙습니다. 부모도 체력이 떨어지고 부모도 자존심이 있고 부모도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 재산을 건네는 순간 그 모든 권리는 조용히 사라집니다. 도와준 사람이 아니라 의존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도움은 관계를 단단하게 만들 수 있지만 의존은 관계를 뒤틀어 놓습니다. 이건 사랑의 크기 문제가 아닙니다. 지혜의 문제입니다. 자식에게 돈을 주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같이 살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전부는 절대 주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부모가 끝까지 쥐고 있어야 할 건 돈이 아니라 선택권입니다. 어디서 살 것인지, 어떻게 살 것인지, 언제 나가고 언제 들어올 것인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말할 것인지, 그 사소해 보이는 선택권 하나하나가 노후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그걸 잃는 순간 삶은 내 인생이 아니라 허락받는 생활이 됩니다. 같이 산다고 해서 가족이 더 가까워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의 불편함을 매일 확인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가 얼마나 참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부모는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하지 않는 배려는 언젠가 상처로 돌아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불효를 고발하려는 게 아닙니다. 자식을 겁주려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막 노후를 준비하는 분들, 아직 선택의 여지가 남아있는 분들에게 한 번쯤은 멈춰서 생각해 보셨으면 해서입니다. 내가 가진 돈을 언제,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나눌 것인지, 그리고 그 돈을 주는 순간에도 내 삶의 중심은 여전히 나에게 있는지. 부모가 된다는 건 끝없이 주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현명하게 멈출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은 지키지 않으면 상처가 됩니다. 선 없는 사랑은 존엄을 갉아먹습니다. 노후는 희생으로 버티는 시간이 아닙니다. 견디는 시간이 아니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아도 되는 삶, 누군가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하루, 그걸 지킬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상팔자입니다. 저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만큼은 같은 선택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도와주되 다주지 마십시오. 가까이 하되 의존하지 마십시오. 부모의 인생은 자식의 인생 뒤편에 붙어 있는 부록이 아닙니다. 당신의 노후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 사실 하나만은 끝까지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세요.